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 감정평가 관계법규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이제 제가 과거에 시험 봤을 때의 경험을 살려서 60점에서 70점 정도 맞추려면 어떤 문제를 건지고 어떤 문제를 버리고 20분 내지는 25분 안에 끊고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에 조금 집중할 수 있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 양식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푸는 과정을 좀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자 저는 이렇게 노트북에서 이렇게 펜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좀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60점에서 70점 정도 이제 어떻게 빨리 풀어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처음에는 떨리죠. 1번 문제 딱 받아보면 떨립니다. 떨려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처음에 탄력받고 쭉 가야 되기 때문에 탄력받기 전까지는 스피드가 좀 안 나겠죠. 막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거 다 법 이름인데 읽을 필요도 없지만 처음에 긴장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딱 하면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 이것만 여러 번 읽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일단 계획, 관리계획이냐, 광역계획이냐, 기본계획이냐, 요것을 이제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근데 딱 봅니다. 이거 기준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내용, 이런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맞출 수 있을까? 1번부터 이제 헛다리 짚을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살짝 들면서 시작을 합니다. 공간구조는 상해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블라블라 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이니까, 맞는 것 같아.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죠. 광역 기본은 추상적이고 관리계획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읽었을 때 약간 디테일하다 그러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얘도 맞는 것 같고 수도권안 인구 유발 수도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래대지 촉진 이용계획 수립 맞고 도시개발 기반시설 환경 유기적 연관성 건전 발전 얘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사실은 세무죠. 자, 광역계획 미래상과 실현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좋은 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근데 딱 보다 보니까 5번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광역계획권의 미래상을 왜 관리계획에서 정하죠? 요 놈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요 놈을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이게 계속 읽고 있네. 이러면 시간 뺏기는 거거든요.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기속. 자, 공공시설의 기속에는 이거는 출제돼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행정청이 시행했을 때는 무상으로 양수 양도를 받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했을 때는 자기가 설치 비용한 부담해서만 받는다. 전체를 다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지문 왜 이렇게 긴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행정청인 경우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한 경우 무상 기속 맞죠? 개발행위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이것도 행정청이네. 그러면 다 무상.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시설은 관리청 무상 맞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가 무상. 이게 비용 범위 내에서 그럼 이제 이거 틀렸죠. 네. 5번 공공시설 포함된 사람 미리 의견 들어야 된다. 맞는 표현이죠. 네. 자, 3번 공동무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 수도, 가스 하수도. 예.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캐치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신나는 거죠. 4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심의를 하지 않는다. 다 외웠습니까? 못 외워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과거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 두 개는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심의를 받지 않는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다른 그 심의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의 협의 같은 절차가 있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개혁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다른 법률에 따라서 심의를 받았어요. 그럼 받을 필요 없겠죠. 자, 산림자원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법에 따른 개발행위. 자, 이거 다른 법률에 의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 놈은 100% 맞는 것 같고, 자, 요거 두 개가 이제 의문입니다. 그럼 이제 요 기억이냐, 기억 니은 디귿이냐 가야 되는데, 요새 트렌드가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오게 되면은요, 대체로 모두 정답이에요. 요새 트렌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바꿔야 되는데, 바꾸면 국어적인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모두 정답 해버린다는 거죠. 트렌드에 맞춰서 5번으로 갑시다. 자, 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요. 자, 이거 읽으면 안 되는데,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일단 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 곳들이죠.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해.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설치하기 곤란해. 이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되죠. 예, 그럼 정답 2번이네요. 예, 바로 나와버리고. 자, 6번. 범위입니다. 범위. 용적률 범위.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150씩 더하고. 근데 주거지역만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주거지역만 나왔기 때문에 100, 150, 200, 250, 300. 일반이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00, 250, 300. 200, 250, 300. 그리고 또 200, 250, 300. 자, 근데 이제 하한이 있네요. 하한은 5, 5, 1, 1, 1, 2, 2, 2, 2, 2, 1, 5, 1, 5, 1, 5, 5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5, 5, 1, 1, 1, 100. 네, 정답 3번. 네, 넘어갑니다. 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가농자 용도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제일 센 거.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관리지역하고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보전녹지. 네. 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한다. 이게 뭐야? 이거는 저기 뭐야? 다른 거잖아요. 이거 장기 발전의 기본 계획이고, 용도 지역, 지구 단위, 입지 기반 이렇게 맞네요. 그럼 정답은 8번. 1번. 자, 9번. A 군수가 민간 사업자, 건설업자 B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토속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어떤 이행보증 조치를 명하는 경우이다. 옳은 것은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 30%, 20%. 네. B가 준공검사 받은 때에는 즉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준공검사 시 반환한다고. 이게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읽을 필요도 없는다. 그래도 확인사다 해야 되죠. 이행보증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행정기관 대집행 비용 써야 되겠죠. B가 산지에서 개발행위 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금의 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는 복구비 포함된다. 복구비 당연히 포함되죠. 복구비가 포함되지 않으면 복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해결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국가인 경우는 국가는 못 믿어? 아니죠. 국가는 믿어. 넘어가. 국가는 돈 안 받아요. 자, 10번 시료 20년 다음 날. 너무 쉽죠? 예.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로부터 시료 20년. 네. 자, 11번.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역도시계획이네요. 자, 잘 읽어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광역이니까. 기본계획은 국하고 도는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필수죠. 타당하면 반영하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광역도시계획 수립 위한 기초조사에 당연한 거죠. 필요하면 요청해야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틀렸습니다. 왜? 중앙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중앙하고 맞붙어서 심의나 협의를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 만드는 것들이죠. 도로, 공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재활용 시설. 자, 그런데 고등교육법 학교를 제외한다. 이거 대학이죠, 대학.
쉽네요. 요 문제까지는. 국토의 법령상 기반 시설 중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문화 체육, 이 공공이라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는 개념도 포함하죠. 복지, 청소년, 공공, 연구, 방송통, 유통, 공급시설이죠. 4번 틀렸습니다. 자, 13문제 풀었는데요. 대략 한 실제 시험에서 이제 긴장감. 제가 다른 말도 조금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시간을 끄는 거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말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푸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푸는데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자, 감정평가사법 3방식 고려한다. 3방식 고려. 소송은 안 돼. 소송은 임대료 조성비 안 됩니다. 무조건 공시지가 기본법이죠. 소송은 안 돼요. 여기 법원, 예, 정답. 한 컷이죠. 자, 15번. 감정평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돼서 토지 등 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한다. 맞고요. 감정평가 해산, 폐업하는 경우 시도지사. 아이고, 시도지사 왜 나왔어? 원본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관하죠. 그래 틀렸습니다. 2번.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너무 확실하니까. 16번. 법인 등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았다는 사유로 감정평가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사무직원 될 수 없다. 이게 머릿속 흥미합니다. 지금 막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이거 문장이 이 두 줄 넘어가니까 잘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일단 세모를 하고 넘어갑니다. 감정평가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 야, 이거는 대표 문장이죠. 절대 못해요. 토지 등의 매매업 직접. 2번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럼 이제 찍고 넘어갑니다. 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합니다. 근데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인데 1월 1일 이후 이제 어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죠. 자, 그때는 6월 10일자기 때문에 이제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는 1월 1일,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1월 1일 넘어갑니다.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 공시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되는 토지는 그렇죠. 개발사업 시행이 안 되고 용도 지역 변경도 없는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죠.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 의뢰할 감정평가법인들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일로부터 1년간 과태료 처분 이후에 받은 감정평가법인 선정에서 배제된다. 이건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쉬워요. 이거 3회예요. 3회. 1년 3회. 업무정지는 2년에 3회입니다. 업무정지 2년에 3회, 과태료 1년에 3회. 자, 이게 틀렸는데 아마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준표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하고요. 개별 공시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자, 19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요새 트렌드가 모두라고 하면 다 맞는 게 트렌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가 공시에는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공시 사항에서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형상, 이용 사항 등, 주변 사항, 이용 사항 등, 도로 조건, 형상, 지세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도시개발사업 환지를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무조건 평가는 다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죠. 이거 틀렸습니다. 최근 1년간 시군군, 자, 시군군이에요. 시군구. 이게 아니죠. 읍면동. 토지는 읍면동이고요. 건물은 시군구입니다. 건물은 시군구예요. 이거 틀렸죠? 두 개가 맞네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 재산이다. 이거 공용인데 국가 혼자 쓰면 공용, 너도 쓰고 나도 써, 도로 하천 그러면 공공용. 총괄청은 일반 재산을 보존 재산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거 대표 맞는 문장이죠. 필요하다는 점 보존 재산 사건을 설정할 수 있다. 안 되죠. 이 보존용 재산도 행정재산이잖아요. 공용재산은 취득치유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없죠. 영농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부 기한은 20년 이내로 한다. 아니죠. 조림이 이제 20년 이내죠. 21번 중앙관서회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해 위한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있죠. 공익이 더 큰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행정재산 관리委託받은 자가 그 재산의 일부를 사용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승인받아야 된다. 그렇죠. 맞는 표현이죠. 미리 당연히 받아야 되죠. 미리 허락해줘야지 되는 것이고요. 자,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는 일반 경력 붙여야 된다. 자, 이거 틀렸네요. 수의계약. 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갱신할 수 없다. 갱신할 수 있죠. 수의계약이 아니면 일반 갱신할 수 있다.
3년 내에는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아니죠. 1년 이상 사용 시 어떻게 합니까? 매년 조정 들어가잖아요. 그럼 정답은 요 2번이 되겠네요. 네. 자, 22번. 처분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증권을 처분할 때는 시가를 고려한다. 이거 일반 재산을 처분할 때 시가를 고려하는 거고요. 증권은 저기 무슨 법률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따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공공기관에 일반 재산 처분하는 경우를 2개 감정평가법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 공공기관하고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 틀렸고. 평가 2년. 1년이죠. 1년. 유효기간 1년. 평가사. 그래서 1년 지나면 재평가 해야 됩니다. 우리 돈 들어오는 거죠.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 교환이 곤란하여 일반 재산 약화하는 경우에는 대장 가격을 재산 가격으로 본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일단은 토지 대장 가격이 3천만 원, 이거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하고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죠. 그때는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요 조금 어렵네요. 요 두 개가. 1, 2, 3번은 뭐 명확하고요. 4번, 5번 중에서 하나 찍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식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품종보호권 해당한다. 맞고요. 지식재산. 일단 지식재산은 5년, 20년, 사용료 면제 20년, 사용기간 5년, 특허권 5년. 대부받은 자는 해당 승인받아서 수익 다른 자에게 할 수 있다. 승인받았으니까 다 할 수 있죠. 상표권 사용료 면제하는 기간은 5년이 일어난다. 자,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이거 20년이죠. 틀렸고요. 할 수 있다. 된다. 네. 자, 24번. 건축법상 용어 정리. 건축법하고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일단 8문제잖아요. 8문제 중에서 3문제만 맞히면 정말 잘 하시는 거죠. 거기서 뭐 3문제 이상 맞추면 선방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효율적인 시간을 위해서. 근데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지하층 2분의 1, 2. 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한 층에 4m니까 120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30, 120, 3번. 안전영향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영향 평가, 뭐 안전한지 안 한지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자,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 평가를 안전영향 평가기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 자, 맞죠?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죠. 구조, 지반, 풍환경 등 건축물의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다 맞죠.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맞죠? 왜? 안전하다고 평가했는데 안전하지 않았어라고 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10만 제곱미터 16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된다. 당연하죠. 사람 많이 집중되는 이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모든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항목만이죠. 해당 항목만. 정답 5번입니다. 근데 요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 3개는 통밥으로 봐도 맞는 것 같고 요 둘 중에 하나 찍었어야 되겠죠? 자, 근데 5번으로 잘 찍으셔야 됩니다. 자, 건축법상 용도에 따른 건축허가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시장건설과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허가를 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건 뭐 A급 쟁점 암기 사항이었죠. 공동주택, 근생, 업무시설, 숙박시설, 유락시설 뭐 다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일반 음식점만 해당한다. 일반 업무시설만 해당한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거 너무 쉽네요.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 맞추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 한 2.5년 차나 3년 차 내지는 1차만 주구장창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튼 요거 하나는 건지고 가죠. 27번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5,000제곱미터 넘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네. 이 바닥 면적 합계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공개공지 등은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지칭한다. 맞죠? 상업지역에도 할 수 있다. 맞죠? 상업, 공업, 주거지역에 가능하죠. 필로티 구조 할 수 있고요. 숙박시설에 5,000. 자, 농수산 유통시설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예외사항이었죠? 자, 요거 맞출 수 있었습니다. 건축법에서 최소 2문제는 맞출 수 있었습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기재사항 변경이냐,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면 2개에서 3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고요. 더 쉽게 나오면 건축법상의 건축 개념이 나왔을 겁니다. 자, 공간정보법상 지목, 자, 묘지, 되죠, 돼.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자, 잡종지 제외. 학교 교사, 학교 건물과 접속된 운동장. 이건 학교 용지죠. 예, 맞습니다. 자동차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하고요. 자연 요소가 있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국어가 되는 것이죠. 소규모는 국어가 됩니다. 자, 29번.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합병은요, 언밸런스 하는데, 언밸런스 되면은 안 됩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거, 지목이 서로 달라, 소유집은 서로 달라, 시행하고 있는 지역 토지와 그 박 서로 달라. 그러면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해당되겠죠. 자, 30번. 토지대장 등록사항 중 변경하는 것이 토지 이동.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표시. 토지의 표시 변경이죠. 토지의 표시. 표시 변경이고,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주소는 아니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3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가 둘 이상, 공유지 연면부, 요거는 이제 소유자 이제 공유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야 돼요. 지분 맞죠. 토지의 고유번호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지적 도면? 도면은 이 공동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일단 요놈. 연명부 소유자가 변경됐다. 1, 2, 4, 5번은 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자, 넘어갑니다. 32번. 부동산 등기. 자, 등기관이 건물 등기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중에서 같은 지번이 여러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은, 건물의 종류는 이제 건물은 한 개 동이고요. 표시 번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건물의 면적 들어가야 되고요. 저 구조와 도면 번호. 구조는 당연히 들어가죠. 그럼 이제 도면 번호가 되죠. 도면 번호. 예. 나머지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번호를 우리가 기결시킬 수밖에 없죠. 33번. 등기 신청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 명의인 단독. 맞죠? 대표자가 있는 이거 법인 아닌 사단 속하는 또 이제 또 얘네들 명의를 한다고 나오겠죠?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사단의 대표자를 등기 거래처는 아니지.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하는 거죠. 이거 틀렸습니다. 디귿.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정보가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맞죠? 맞고 틀렸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통지한 때부터 효력이 아니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거 틀렸죠. 기억 디귿이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기로 하여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부기 등기. 부기는 우리가 이제 소유권 보존과 이전은 주등기고요. 이전 그리고 소유권 이렇게 많이 설명하면 시간 너무 오래 가는데, 왜 권리 설정은 주등기고요. 환매권 실행도 주등기고요.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다. 빼버릴게요. 대체로 요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부기등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설정 등기가 아니니까 이전 등기니까 맞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맞죠.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요것도 맞죠. 외의 권리니까. 전체가 말씀은 회복 등기. 자, 회복 등기는 주등기죠. 회복 등기. 권리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거 부기 등기죠. 예, 정답은 4번이네요. 이것도 부기 등기는 A급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이고요. 35번. 자, 등기상 용의권, 담보권 또는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 자, 약정이 있는 거는요, 대부분 어떤 그 금액,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것들이 약정이에요. 이런 것들 약정으로 정합니다. 약정으로 정하겠죠. 특히 기간. 어떤 이제 목적과 범위는 필수예요. 항상 필수입니다. 지금 존속 기간, 지급 시기, 변제기 이런 것도 다 기간이잖아요. 기간. 무기한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이제 그만해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은 대체로 약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권에 대한 범위는 이건 필수죠. 이 지역권 자체가 존재하는 범위가 특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 담보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담보 목적을 훼손으로 인해서 금전에 대해서 행사하려면 지급전 압류 당연하죠. 경매하기 전에는 압류가 필수죠.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한 경우에는 피담보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육체할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전부 받을 때까지는 대항할 수 있죠. 받을 때까지는. 3번 동산담보 채무 최고액만을 정하고 그렇죠. 아니죠. 선순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선순위잖아요. 나보다 앞에 있잖아요.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동산담보권 채무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채무 최고액을 설정했으니까 이자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이제 근저당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자, 득실 변경은 당연히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되고요. 5번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부 등기와 민법의 규정 점유 개정 행해진 경우에는 자, 선우에 따른다. 이거 36번도 맞출 수 있었겠는데요. 자, 이제 공포의 도정법이 나왔습니다. 도정법 4개는 땡땡땡땡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잘 읽어보고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춥니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 대상하고 90% 똑같죠? 예, 건축 이거 받아야 되고요. 자, 공작물의 설치. 자, 건축은요. 건축법하고 가설 건축물 용도 변경, 건축 용도 변경. 예, 이거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공작물의 설치. 자, 간이 공작물, 농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됩니다. 자, 이거 아니죠. 자연경관 소속 채취 아니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이것도 허가 대상 아니죠. 임시식재 이거 아니죠. 정답 1번이네요. 예.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요것도 이제 우리가 필수적으로 정리해서 외우는 기본 사항이죠. 꼼꼼하게 보신 분들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8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장 구조 등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거는 28조인가? 공공시행이죠. 공공시행. 천재지변. 이제 공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요거는 거의 아마 찍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재건축조합이 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 등의 구성승인 받은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계획사가 병행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내용에서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가 틀렸냐? 그럼 이제 이거냐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것인데 재건축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거 아마 이 문제는 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버려. 자, 38번, 39번 벌써 39번인가요? 네, 3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관리처분 계획은요 어떤 정산사항이에요. 정산사항 헌집과 새집을 정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분양 대상자별 추산액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정비사업 추산액 조합 분담 규모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함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풀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이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 못 풉니다. 분양 대상자 종전토지 건축물 명세 맞고요. 명세 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 2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다 읽어보면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어떤 걸 따져야 돼요? 가로 안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대부분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몰라요. 이거 못해요. 이거 못 풀어. 이거 여러분들 못 풀어. 이것도 못 풀어. 그러면 얘는 세모 일단 도정법에 쫄아가지고 잘 못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40번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사항. 자, 환경계획, 설치계획, 어떤 밀도계획, 주거지 관리계획. 자, 이것도 이제 모두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표현들이네요. 모두. 이번 회차에는 모두 고르시오라고 하면 정답이 전부 다 모두였어요. 감이 좋은 사람은 그냥 모두네 다 찍고 가자 밀어버렸으면 아주 대박 터졌겠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공부를 꼼꼼히 하신 분들은 70에서 한 75점 정도는 무난히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도정법이 좀 많이 어려웠었네요. 그래서 도정법이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모두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풀었을 때 지금 25분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안 했으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을 텐데 이제 말을 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25분 정도가 됐을 거고요. 여기 플러스 마킹 5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스피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땅땅땅 쳐서 찍을 거 찍고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정확한 것만 마킹하시고요. 내가 모르겠는 것들은 정확하게 푼 것들 1, 2, 3, 4, 5번 개수가 몇 개인지 다 따진 다음에 개수 제일 없는 거 한 번으로 밀어버리면 나머지 가장 많은 개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씨가 좀 지저분한데요. 뭐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날렸으니까 되게 현장감이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좀 스피디하게, 감정평가 학교평가는 스피디하게 빠르게 풀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념하고요, 시험에 나왔던 자료들, 특히 우리 안전빵 자료 있죠. 안전빵 자료 많이 보시면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발로 공부해도 60점 이상 나오기 때문에 60에서 한 65점은 무난히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전빵 자료 위주로 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